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렬대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행렬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렬식은 사실 기하학적으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2 곱하기 2 행렬을 아마 주로 다루셨을 건데요. 뭐 이런 거죠. A는 A, B, C, D. 뭐 아마 요런 거를 다루셨을 겁니다. 요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요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순서는 제 자유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행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A랑 곱했을 때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게 I가 되는 항등 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이 역행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I는 2 곱하기 2 행렬의 경우에는 1, 0, 0,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등행렬 i는 사실은 곱셈의 항등원이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ai나 iA나 무조건 a다. 그러니까 i는 곱하나 마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 모르셨던 분들도 뭐 지금 제가 일단 이야기한 정도를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떤 행렬 A, B, C, D가 있을 때 요게 있을 때 A 역행렬은 뭐가 되냐? 이거는 긴 공식으로 기억해 두셔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AD BC 분의 1 DA B C 요겁니다. 이제 이걸 실제로 한번 곱해보면 한번 무식하게 그냥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AB니까 여기 0이죠. CD 빼기 CD니까 여기 0이고 마이너스 BC 플러스 AD니까 물론 여기서 얘는 0이 아니라는 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참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항등행렬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곱해도 i가 되는데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AD-BC라는 숫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죠. 요게 만약에 이 숫자가 0이면 A의 역행렬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면은 역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2 곱하기 2 행렬이 있을 때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요거는 AD-BC를 계산해 보면 얘가 A고 얘가 D니까 곱하면 4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요거 두 개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4고 빼면 0이 나옵니다. 그죠? 얘는 역행렬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숫자를 이렇게 고치면은 AD-BC는 4 빼기 3이니까 1인데 이 숫자는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역행렬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 AD-BC라는 숫자가 행렬에 역행렬이 있나 없나 2 곱하기 2 행렬의 경우에 그걸 결정을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마 뭐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판별식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판별식이라고 불렀던 거는 2차 방정식의 경우에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d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근이 있죠. 그죠?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흔히 실수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의미에서 판별식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요겁니다. 행렬식입니다. 행렬식. 요게 AD-BC 요거의 진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은 어떤 넓이에요, 넓이. 근데 어떤 넓이를 의미하냐면은 이게 공간상에서 이제는 A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행렬을 그냥 숫자의 모임으로 보지 말고 열베터의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벡터를 x라고 하면은 요 끝점이 a, b고, 그 다음에 요걸 y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cd를 y라고 보면은, 그러면 무엇의 넓이냐면 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 벡터를 요 끝에다가 갖다 대요. 이것도 y죠. 그러면은 요 끝점이 하나 생기는데, 요거랑 이거를 또 이으면은 여기 평행사 변형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요거의 넓이가 바로 요 AD-BC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 뭐 이걸 A라고 하고, A라고 하기보다는 요거를 위에 A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P1, 얘를 P2, 얘를 P3이라고 하면은 AD-BC는 사각형 OP1, P2, P3 요거의 넓이인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절대값까지 씌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AD-BC가 가끔 음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은 삼각형 OP1, P2를 봅니다. 삼각형 OP1, P2의 넓이는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일단 2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선분 OP2, 이제는 벡터가 아니라 선분입니다. 그냥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곱하기, 이제 높이를 재야 되는데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삼각 함수를 통해서 뭘 알고 있냐면은 요 삼각형을 딱 봤을 때, 그죠?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각 세타는 각 P1, O, P2 이렇게 봤을 때 요 높이는 사실 이 빗변 곱하기 사인 요 끼인각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인 OP1 곱하기 사인 세타, 요게 높이에 해당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이 OP2, O에서 P2까지 거리는 루트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잠명하죠,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OP1은 똑같은 요령으로 하면은 0,0에서 A, B까지 가는 거니까 그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이용했죠.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인 세타가 뭔지 잠깐 보죠. 지난 시간에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죠? x와 y의 놈을 곱한 걸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닷 프로덕트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좌표를 넣어주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x를 OP 뭐 1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걸 OP2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시 쓰면 요게 루트 OP1이니까 얘가 A, B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C제곱 플러스 D제곱, 얘는 이제 OP2에 해당되죠. 분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닷 프로덕트인데 a, b와 c, d의 닷 프로덕트는 ac 플러스 bd죠, 그죠? 자, 코사인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을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같은 각의 코사인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은 1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루트를 취하면은 좌변에서는 요거 날라가고 우변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얻었던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이제 요거의 이거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은 분모는 루트가 둘 다 벗겨지죠, 그죠? 분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이제 제곱을 하면은 a 제곱 c 제곱 플러스, 제가 여기서 어디서 실수를 했죠, 그죠? bd죠. b 제곱 d 제곱 플러스 2ac bd. 자, 이렇게 될 건데요. 이제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통분을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요거 그대로 곱해서 분자에 올리면 되죠.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은 a 제곱 c 제곱 플러스 a 제곱 d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더하기 b 제곱 d 제곱, 그죠? 요거 4개 항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요거를 빼는 거니까 a 제곱 c 제곱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건 날리고, b 제곱 d 제곱 곱한 거 여기 두 개 다 있으니까 얘네 둘이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없으니까 a, c, b, d.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요거 3개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 3개를 잘 보시면은 사실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전개하면 이 3개 항의 합이 되는 거는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모는 가만히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루트를 각각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에 이제 다시 루트가 생기고요. 분자에는 제곱에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좀 힘들게 얻었습니다, 그죠? 뭐였냐면은 이 사인이 코사인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죠? 물론 여기서 제가 약간 거짓말을 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그냥 예각이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위에 그린 그림에서는 세타가 지금 둔각이라고 지금 가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타가 뭐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정이 없어도. 자, 그래서 처음 공식으로 돌아가면 이게 사인 세타고,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게 결국 뭐냐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니,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그 삼각형의 넓이가 요거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사인에다가 우리가 이제 넣을 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걸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곱하기 a제곱 b 더하기 b제곱 곱하기, 근데 사실 사인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요게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 우리가 방금 썼던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약분을 해버리고 요거만 남깁시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거 약분하고 그럼 뭐가 남았죠? 2분의 1 AD 마이너스 BC만 남았죠, 그죠? 근데 이게 뭐의 넓이냐면은 이게 삼각형 한 개 넓이인데, 잘 보시면은 평행사변형은 요거랑 요거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2니까 AD 마이너스 BC다.
자, 우리가 처음에 원하던 결과를 얻었죠, 그죠? 요 행렬식의 절대값이 요거다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렬식이 왜 넓이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봤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의 행렬식은 2차원에서는 넓이지만 3차원 이상에서는 뭘로 해석되냐면 부피예요, 부피.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식은 어떤 행렬의 어떤 부여된 크기 같은 걸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